영화 요약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5년에 개봉된 범죄 스릴러 영화 리볼버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7년간의 수감 생활 후 런던의 도박사 제이크 그린은 마침내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석방된 지 2년 후 그는 형 빌리와 함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카지노 중 하나로 가서 와 카지노 주인이자 범죄 보스 도로시 마차에게서 빚진 돈을 되찾으려 합니다. 보디가드 폴의 조언을 무시하고 마차는 제이크가 그의 비공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영경 29.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이크는 폐소 공포증 때문에 망설이지만 다른 보디가들은 20층을 올라가야 한다며 그를 설득해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제이크는 공황 발작을 억누르며 게임에 참여하고 첫 번째 내기는 칩 던지기였는데 일부러 상대에게 지면서 마차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후 같은 내기로 마차에게 도전해 이번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빌리와 제이크는 돈가방을 가득 들고 카지노를 떠나려 하지만 출구에서 책이 나타나 그들에게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후 자신의 명함을 건넵니다. 억보 55. 제이크는 이번엔 계단을 이용하려 하지만 한 발자국도 내려가기 전에 의식을 잃고 넘어집니다. 명함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 마차는 폴에게 제이크가 더 큰 복수를 원할 것이라고 걱정하며 특히 그의 처남과의 사건 이후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차는 폴에게 제이크를 제거하기 위해 최고의 청부 살인자를 고용하라고 명령합니다. 0120 병원에서 제이크는 일단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며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집에서 쉬라는 말을 듣습니다. 빌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제이크는 보디가드와 함께 보호를 받으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보디가드들이 모두 총에 맞습니다. 제이크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는 바닥에서 이걸 주워라라는 카드를 발견해 몸을 숙여 카드를 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차로 탈출하려 하지만 운전사도 총에 맞습니다. 다행히 잭이 제때 도착해 제이크를 구해줍니다. 47. 청부살인자 소터는 자신이 왜 놓쳤는지 이해할 수 없어 누군가 제이크에게 경고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는 마차에게 꾸중을 들을 때 나쁜 느낌이 들어 놓쳤다고 변명합니다. 그 사이 잭은 제이크를 데리고 자신의 파트너 아비를 만나러 가고 아비는 어떻게든 제이크의 의료 기록을 입수한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제이크는 희귀한 혈액 질환을 앓고 있으며 3일 안에 죽을 것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두 남자는 제이크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보호를 제안합니다. 조건은 협상할 수 없으며 제이크는 그들에게 모든 돈을 넘기고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이크에게는 3시간을 주지만 제이크는 이들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믿고 떠납니다. 제이크가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같은 것이었지만 그는 실험실이 잭과 아비에게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주치의에게서 두 번째 소견을 받지만 그 역시 같은 진단을 내립니다. 제이크는 의사가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총으로 위협한 후에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꺼내 두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0239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비는 자신들이 사채업자이며 제이크의 돈을 대출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고객을 만나 돈을 전달한 후 아비는 제이크에게 마차와의 과거에 대해 묻습니다. 마차는 3명의 아주 멍청한 부하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3명의 에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큰 게임을 앞두고 카드 딜러를 잃었고 제이크가 뛰어난 플레이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대체자로 불렀습니다. 제이크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빌리의 가족을 협박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게임 중에 다른 플레이어가 제이크와 그의 어머니를 모욕하기 시작했고 제이크는 그걸 참지 못해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순간 정전이 발생했고 돈은 사라졌으며 그 후 누군가 제이크의 이름을 떨어뜨려 제이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이크가 입을 열지 않도록 그의 조카 딸을 협박했고 그녀를 보호하려던 제이크의 처남이 실수로 살해당했습니다. 0329 제이크는 경찰에게 마차가 이 게임을 주도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결국 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에디들은 마차를 화나게 했고 결국 그들은 콘크리트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고객들을 만난 후 잭은 제이크에게 모텔에 머물도록 지시합니다. 한편 마차와 폴은 범죄 왕 세임 골드를 만나러 갑니다. 골드는 다른 모든 범죄 보스들이 동경하는 궁극의 인물로 여겨지지만 그는 절대 방문객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의 고문 릴리 워커와 만나 가루 거래를 중개하기로 합의합니다. 릴리는 골드가 공공연한 주목을 좋아하지 않으며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상기시킵니다. 03배의 57, 잠시 후 제이크는 잭과 아비에게 더 많은 돈을 건넨 뒤 감옥에서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비와 체스를 두면서 제이크는 두 가지 선택을 받았는데 14년의 일반 복역 기간이나 7년의 독방 복역이었습니다. 제이크는 독방을 선택했고 그의 독방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던 체스 마스터와 사기꾼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크의 형기 중 처음 5년 동안 그들은 도서관 책에 메시지를 적어 소통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이크는 세상 어떤 게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공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탈옥을 계획하고 있었고 제이크도 함께 데리고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들은 말없이 떠나 제이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영사 22, 제이크가 2년 후 석방되었을 때 그 두 사람이 제이크의 모든 돈을 가져갔고 남긴 것은 더 똑똑한 상대와 게임을 해야 더 똑똑해질 수 있다는 쪽지뿐이었습니다. 제이크는 그 공식을 사용해 여러 카지노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이크는 여러 고객들을 만나 자신의 돈을 나눠주며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협박하라는 지시도 받았지만 그는 무고하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영사 46, 한편 아비와 잭은 벽을 트럭의 체인으로 연결해 벽을 부수고 반대편에 있는 금고를 훔쳤습니다. 이 금고에는 마차가 릴리에게 약속한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차는 폴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를 해결하라고 명령합니다. 폴은 그들의 경쟁 상대인 삼합회 대부인 존 군주를 만나 즉시 가루를 제공받기로 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받습니다. 영호 12, 제이크, 잭, 아비와 그들의 팀은 거래가 이루어질 호텔로 가서 폭력배들이 있는 방 옆으로 몰래 들어가 벽에 구멍을 뚫고 수면가스를 주입하여 마차와 존의 부하들을 모두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과 가루를 훔쳐 마치 마차가 존을 털어버린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습니다. 얼마 후 제이크는 빌리에게서 전화를 받고 잭과 아비가 너무 위험해 골드조차 손을 대지 않는 인물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이크는 그곳을 떠나라는 경고를 받지만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러 갑니다. 모 40, 그곳에서 제이크는 겁에 질린 고객을 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는 이를 거부하고 대신 아비를 쏘려 하지만 그 총이 빈 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비에게 기절당합니다. 몇 시간 후 제이크는 모텔에서 깨어나 아비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아비는 그가 3일째를 버텼으니 검진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제이크는 조카 딸과 빌리의 방문을 받고 빌리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총을 건네줍니다. 06범 후 제이크는 의사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고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이크는 아비에게 전화를 걸어 답을 요구하려 하지만 아비는 기다리라는 말만 남깁니다. 그동안 폴은 정보를 수집했고 제이크의 이름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차는 제이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제이크가 모텔로 돌아오자 아비와 잭이 그를 기다리며 마차의 폭력배들이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제이크는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를 쫓습니다. Here's the translation into Korean. 그러나 제이크는 한 폭력배가 미끄러지며 실수로 자신을 쏘는 바람에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다른 범죄자들이 시체를 발견하고는 제이크가 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크는 아비와 잭을 만나러 그들의 사무실에 가서 그들이 제이크가 에디들과의 옛 거래에 대해 전부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세 명의 광대는 제이크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를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들이 마차에게 해고당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이크는 매달 그들에게 빌려주는 돈의 3%를 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의 에디만 동의했지만 그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본 후 모두가 4%의 비율로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제이크는 각 에디에게 다른 에디의 돈으로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빌릴 돈이 없었고 그래서 마차에게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는 에디들의 신비한 돈줄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0721 공식을 사용해 도박에서 부자가 된 제이크는 그 순간을 이용해 형과 조카와 함께 휴가를 떠났고 그때 마차는 돈을 갚지 못한 에디들을 죽였습니다. 한편 마차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부하들이 제이크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소터는 존의 연인이 웨이트리스로 위장한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쏘고 레스토랑을 떠나 그녀의 운전사를 뒤쫓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격이 빗나가서 그녀를 죽이지는 못하고 부상만 입혔습니다. 죽기 전에 그녀는 마차의 손가락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그 후 소터는 존 군주의 은신처로 보내져 그와 그의 부하들을 죽입니다. 0745 다시 제이크로 돌아가서 그는 여전히 옥상에서 골프를 치며 잭과 아비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단지 자아와 탐욕의 의인화일 뿐입니다. 그는 그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만 힘을 가지며 제이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통제하는 규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후 제이크는 은행에서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해 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아를 나타내는 목소리들과 싸우며 마차의 침실에 몰래 들어갑니다. 제이크는 마차에게 자신의 돈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를 더 위대한 범죄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두려움과 마주하기 위해 제이크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는 13층에서 멈추고 그는 공황 발작을 겪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아를 거부하는 대화를 나누고 마침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게임에서 벗어납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되자 제이크는 1층에 도착하고 마차가 총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08328 그러나 제이크는 자신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갑니다. 이는 마차를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차는 철저히 굴욕당한 것을 깨닫고 울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폴은 마차에게 지역 신문들을 가져와 그의 이름이 모든 신문에 실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이크가 말했던 기말이 아니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카지노 소유주가 지역사회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차는 이 공로를 인정받는 것에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폴은 제이크가 가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모두 속여왔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영쿠멍삼, 폴 소터 그리고 마차의 다른 부하들은 빌리를 찾아가 그가 배신당했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딸을 찬장에 숨깁니다. 결국 그를 발견한 후 그들은 그를 고문하며 제이크와 가루의 위치를 묻습니다. 빌리가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폴의 방법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소터는 특히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를 찬장에서 꺼내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하기를 거부한 소터는 자아를 거부하고 동료 부하들을 하나씩 효율적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실수를 저지르고 그도 죽고 맙니다. 한편 마차는 릴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녀는 골드가 보낸 화환을 전하며 골드는 마차의 이름이 모든 신문에 실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골드는 공공연한 주목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릴리는 또한 마차의 시간이 끝났으며 그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그를 또 다른 공황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아비와 잭은 제이크와 가루를 가지고 마차의 카지노로 가서 아비는 마침내 제이크와의 체스 게임에서 이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세부 사항을 고백합니다. 그와 잭은 제이크 옆 감방에 있던 남자들이었으며 그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0-16 불행히도 제이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지노의 경호원들이 그를 마차에게 데려가려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차는 제이크의 조카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이크는 가루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조카 딸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차를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제이크가 여전히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가 아이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굴욕은 마차의 자아 속 목소리들이 제이크가 죽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 me know if you need more help.